2019년의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거칠어졌을까요? 바로 화면에 표시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홍콩인 남성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대만에 버려둔 뒤에 홍콩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도망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홍콩에서는 이 범죄자인 남자를 잡아다가 대만으로 보낼 수 있으면 깔끔하고 좋은데 각 국가끼리는 범죄인이더라도 사람을 쉽게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범죄인을 인도한다라는 원칙과 기준을 적어 놓은 범죄인 인도 법안인데요. 문제는 홍콩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홍콩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법의 체계가 홍콩 내에서만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이 남자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대만의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설립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준비하면서 그 대상에 중국 본토와 마카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범죄인을 인도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도해주는 경우지만 만약에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힘이 센 어떤 국가가 너희 국가 안에 우리 국가의 체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좀 우리한테 보내지? 라고 억압하고 힘으로 눌러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로라도 일단 잡아.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면 되잖아. 라고 하게 되면 악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홍콩 국민들이 점점 이것을 알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저 우산혁명 최고 주동자 아니면 여차저차 그쪽에 힘 있는 사람들 우리 쪽으로 좀 인도해? 범죄인으로 뭘로라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인도 좀 해줘. 라고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게 되면서 홍콩 국민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의 대상에 중국이 왜 들어가냐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을 단어가 바로 송환법 반대인 건데요. 보내는 것, 즉 송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홍콩 국민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위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홍콩 국민들의 반중국 시위로 번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점점 더 격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중국의 힘 아래 있는 홍콩 정부가 홍콩 국민들의 이 시위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렬하게 진압하고 억누르면서 더 이상 홍콩 국민들은 참을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보다 격렬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살해당했다라는 의혹 속에서도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